약형이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주가가 있잖아요. 지금 주가, 우리가 보는 주가가 과거의 정보만 반영한 거야. 과거에 지금 현재 공개되는 정보는 거기에 안 반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형은 뭐냐면 지금 막 공시에 나오는 공개 정보까지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돼요. 예를 들면 거래 그 회사의 거래량, 우리가 딱 네이버 들어가면 거래량이 다 나오죠. 거래량, 뭐 이익에 대한 펀더멘탈 자료, 뭐 전망치, 애널리스트 전망치, 아주 공개 자료는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완전 제일 강한 효율적 정보가 다 반영된 시장은 강형 시장인데, 이 시장은 내부 정보까지 다 반영이 된 거야. 주시장에 내부 정보까지, 막 내부자 뭐 이런 내부 경영진들 많은 정보까지 이 가격에 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개념 정리 이런데 우리가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이 뜻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국가의 자본시장이 약형이면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형이면 과거 정보는 다 이미 반영됐으니까 과거 정보를 아무리 들춰봤자 내가 주식 투자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다 봐요. 그래서 내가 약형의 주식상에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개를 하면 되는 거야. 뭐죠? 지금 반영되는 정보를 남보다 빨리 알든지, 아니면 내부 정보를 알든지 이러면 남보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거 이렇게 남보다 이렇게 이런 정보를 빨리 해서 돈 버는 사람이 현재 친구로 있습니다. 그 사람 남보다 딱 몇 초를 먼저 알아요. 딱 몇 초 돈을 먼저 벌어요. 거짓말 아니고. 그래서 그 평생 출근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살았어요. 뭐 아주 큰 뭐 저기 저 워리 버핏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몇십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딱 그거예요. 딱 이렇게 프로그램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시 딱 트잖아. 오늘 성과 뭐 오늘 그 분기 자료 발표한다 이러면 그걸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들어가. 이러면 전망치보다 이런 거지. 전망치가 에너지 쫙 평균 나오잖아. 근데 1분기 성과가 저마다 좋게 나왔다. 이걸 제일 먼저 프로그램으로 제일 먼저 공시 딱 뜰 때 바로 캐치해서 바로 들어가게 이렇게 프로그램 짜놨어. 딱 몇 초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수합병 뉴스라든가 상당 뉴스 이런 거 먼저 이렇게 아는 거지. 딱 그 몇 초를 먹어요. 근데 그 몇 초가 퍼포먼스를 확실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근데 그 말이고, 만약에 어떤 시장이 중강형이면 이런 공개되는 퍼포먼스 자료로는 아무 성과를 못 낸다는 거예요. 내부 정보 외에는. 그러면 전 세계 자본 시장을 이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이 없어요. 미국도 아니에요. 미국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좀 괜찮다는 선진 시장이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미국 그래봤자 중강형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여기고요. 무슨 말이죠? 중국 주의상에서는 뭘 해도 돈 번다? 이 공개되는 데이터만 잘 팔로우를 해도 돈 번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한국에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한국 교수들이 쓴論文한국 교수들이 검증해요. 한국어 웨이크폼인지 아니면 CMS를 다 검증하는 논문이 있어요. 증거학계지에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논문을 써요. 실증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사 논문 쓰려면 이런 거 써요. 이러면 내 같은 중국 자본시장은 세미 스트롱인가 이건가 이게 기본 논문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결론이 뭐냐면 이 약형이라고 결론내 한국의 롬도 있고 중간 혈흔의 사람들 써. 근데 내 보기엔 한국도 약형이라고 난 봐요. 왜냐면 제가 내 옆에서 이렇게 돈 번 사람 봤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 한국 먼저 이걸 다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 내가 어느 정보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개념 전개가 됐죠. 이게 효율적 시장에. 그래서 이 뒤는 실제 실증 검사를 어떻게 하는데 이거 그냥 지금부터는 까먹으면 돼요. 근데 실제 보여줘. 우리가 실증 검증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여기 인수합병 뉴스가 딱 뜨잖아요. 여기 연말 인수합병 딱 여기 연말 떴어요. 그러면 그 전에 수익률 데이터를 우리가 그 엑셀로 아니면 우리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CS 프로그램으로 그 전 수익률 데이터와 요 날 이후에 뭐 한 달, 요 30일 수익률 데이터를 T-테스트라고 해요. 둘이 확실히 유의하게 다른 건지.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국가의 시장이 효율적이면 그 정보가 하루에 다 반영해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노멀로 가는 거예요. 기업 인수 시도의 발표는 발표일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다. 확 다 올라가 버려요. 근데 효율적이 않은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확 올라가야 되는데 이날에 인수합병 날에 확 올라가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지. 이게 왜 천천히 갈까요? 정보가 이제 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자는 여기서 알았고 어떤 투자는 여기서 알고 어떤 이게 정보가 지금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뜻만 알면 돼요. 뜻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단 주식 투자하기 전에 그 국가의 시장은 무슨 시장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 내가 어떤 정보에 내가 지금 가서 캐야 되는지를 인사이트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조금 유식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유식하게. 한국은 유식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내가 방송이나 너무 쉽게 말하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저기 지난번에 그 미래에서 저기 그 자산운용사 대표님이 밥 먹으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유식하게 하는 사람을 수준이 높다고 봐요. 저는 반대거든요. 쉽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진짜 고수예요. 어렵게 말하기 너무 좋아 사실은.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 불가능한데 그 사실은 어려운 걸 아주 쉽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게 진짜 이게 책을 지금도 제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뭐냐면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낸스 유진 파마라는 사람이 아마 거의 현대 금융학을 시작한 사람이라 보면 되는데 유진 파마가 1949년에 주식시장 가격 행위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시작이 아니고요. 사실 방법론은 이 사람이 수학자가 준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데이터를 정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프랑스 수학자 루이 바슬리라는 사람이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주가 수익률로 이 수학자입니다. 루이 바슬리라는 사람이 주가 수익률을 분석했는데 변동하는 시장 수익률이 평균 기대값이 항상 0이라는 거 일정 기간에. 그래서 이거 조금 뭐 어려우니까 무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해서 이걸 갖다 이름을 달아준 게 효율적 시장 가설. 그러니까 정보가 충분히 반영이 되면 누구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보를 먼저 한 사람이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평균 기대값이 0이라는 말인데 이 사람이 그걸 파이낸스에 적용해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3분의 2 유동자산 우리 그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 총액이 있죠. 마이너스 기업의 총부채 유동자산 총액에서 그 기업의 총부채를 자감한 시가총액이 이거보다도 더 작은 주식만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 기업의 지금 유동자산이라는 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해요. 부채는 이 회사가 지금 불린 돈, 그러니까 빌린 돈을 다 갖고도 남은 바로 돈 현금화할 수 남은 돈의 3분의 2보다 더 작으면 너무 웃기는 거잖아. 근데 이런 주식의 원칙에 따라서 주식을 찾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주식을 정말 많이 걸러낼 수가 있어. 대부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은 쓰레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정말 운 좋게 한두 개가 거기서 진주가 있는 거야. 진짜 리얼해. 저걸 내가 중국주사하게 해봤거든. 근데 정말 쓰레기만 정말 올라와. 진짜 딱 들어가 보면 정말 정말 말이 안 돼. 근데 한두 개가 진주가 나와요. 한국에 내가 보기에 중국 주식이 A주가 거의 없는데 홍콩에 많아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홍콩 주식들이. 중국 개념의 주식이 홍콩에. 왜냐하면 홍콩은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다 홍콩에서 투자하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중국 주식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 주식이 놀랍게도 홍콩에 맞는데 대부분 다 쓰레기 주식이에요. 근데 한두 개가 좋은 게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설 조건이 성립이 돼. 예를 들면 투자자는 합리적이어야 된다. reasonable. 경제학적 인간이어야 된다. 뭐 이런데 사실 현실에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경제학에서 가정한 경제학 인간이 아니더라는 거지. 예를 들면 하나만 말하면 대부분 투자자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범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번에 실수했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거 저지른다는 거지. 똑같이. 그래서 그렇게 경제학적 레서널 인간들이 아니더라는 게, 근데 그걸 기반해서 이런 계율적 시장 가설이 나오는 거는 현실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자, 쉽게 말하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박사 논문 쓰면 이런 거 쓰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IPO 주식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줬죠. IPO 주식 공모주 사면 무조건 돈 벌어요. 공모주 사면. 그래서 공모주 펀드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 공모주는 무조건 돈 번다는 게 내가 지금 공모주에 3만 원이 들어갔으면 전날에 상한가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따가 상한가 매출을 막 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면 공모주가 살 때 3만 원인데 막 매출을 막 5만 원까지 갔냐. 그걸 전문용어로 IPO의 주식이 underperformance를 해요. 그러니까 공모주가 싸다라는 거거든요. 다 어느 국가에서나 이 효과 검증이 됐는데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지, 현상이. 왜냐면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효과가 없어져야 되거든. 1월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는 거 해서 누가 다 1월에 연초 1월 초에 투자했다가 1월 말일에 팔면 돈 번다는 걸 다 아는데 왜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보가 시장에 다 안 반영이 된다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반증 이런 논문을 수많은 박사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썼고. 이런 걸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 대한 안 맞다라는 증거 논문들이 한 명의 박사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말하는 인사이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만 말할게요. 우리하고 저 퍼 아시죠? 오늘 퍼를 하겠지만 퍼 하도 들어봐서 알 거예요. 그러면 전문 저퍼주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야. 저퍼 포트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한국 시장에서 하려면 이런 조건을 맞추면 돼. 그래서 저 조건이 뭐냐면 낮은 것만 내가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다고 쓰레기를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은 기본 50억에서 200억, 소형주에서 항상 하이 리스크 소형주. 근데 수익률도 높다. 그래서 50억에서 200억짜리 얼마나 작은 회사입니까? 그 다음에 유보율이 나와요. 배당을 잘 안 한다. 근데 유보율이 높다. 배당을 안 하고 회사에 돈을 많이 남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산을 이렇게 해서 엑셀로 쫙 뽑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맞추는 회사를. 유보율 높은 회사.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적어도 한 5천 원이 돼야 된다. 5천 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상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예상 퍼가 5배, 8배 이상 높으면 안 되는 주식들, 이런 걸 갖다가 하나의 엑셀에다 조건을 따놓고 쫙 뽑으면 쫙 나오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내가 사놓고 한참 갖고 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유의하게 내가 초과 수익률 하면은 저 정보가 아직도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걸 증명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하나의 판정인데 실제 절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높습니다. 저 포주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언제 파냐? 평균보다 낮으니까 언제 매도 타임인가? 낮을 때 산 다음에 산업의 평균 퍼까지 간다면 파는 거예요. 산업의 평균 퍼. 얘만 낮으니까 산업의 평균. 얘가 지금 5배수인데 산업의 평균표가 10배수면 10배로 갔을 때는 파는 거예요. 그게 매도 타임이에요. 그래서 하는 전략이 저 포수인데 이게 한국 시장에서 이게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건 과거 정보가 시장에 다 반영이 안 됐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런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투자 전략에서 인사이트가 뭐냐?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짤 때 주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 거래를 통해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정보. 당신들이 시장에 있는 정보들을 당신한테 들어올 때는 이미 늦어서 그거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어떤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는 다른 주식에는 부정적인, 비 온다라는 건 우산 회사에는 굿 뉴스잖아. 근데 아이스크림 회사한테는 배드 뉴스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일반적으로 갖는 게 좋다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 얼마? 사람 기관별로 다 다른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5개 이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좀 더 소질이 있고 좀 관심이 더 있으면 한 10개 정도 갖고 가면 저는 이런 리스크는 다 없애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요. 거래 빈도에 이건 확실히 검증돼. 자주 샀다 팔았다는 사람 무조건 돈 못 벌어. 저는 이거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돈 번 거는 다 자주 샀다 팔았다 안 했기 때문에 돈 벌어. 제가 자주 샀다 팔았다는 거는 다 돈 잃었어요. 제가 박사 때 엄청 수익 투자를 했어요. 박사 때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엄청 막 상패도 당하고 막 돈을 엄청 잃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 내 샀다 팔았다 해서 잃었어 사실. 내가 이길 것 같지 이래. 잘할 것 같지 못해 절대. 그러니까 결국은 내 그때 방송에서 말했잖아요. 뭐 이겨요. 그래서 여기 답도 나옵니다. 이게 효율적 시장을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주식에서 저 주식으로 반복적으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를 구입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전략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고, 이게 재밌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믿어야 되냐. 이게 지금 더 재밌어요. 보세요. 애널리스트 역할이 뭐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금융 분석가들이 추천하는 주식이 시장을 능가하기는 어렵다. 아까 말했잖아. 시장이라면 모든 회사의 주가에는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그래서 꼭 이익을 잘 내서 돈 번다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가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정보가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공시를 통해서 다 나오는 그 분기별 성과 데이터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렇잖아요. 애널리스트 전망치하고 그게 같으면 시장이 별로 반응 안 해. 근데 애널리스트가 엄청 전망치를 낮게 잡았는데 퍼포먼스가 확 나왔다면 주가가 난리 나게 가잖아. 근데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낮게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변화, 다른 것이 아직 그 정보 자체에는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인사이트가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주는 투자 전략은 다시 말하면 남들 다 알고 있는 정보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보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라는 거죠. 좋기는 자수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정보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이익이 좋대서 돈 버는 주식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랜덤워크라는 말을 썼죠. 여러분 오늘 아주 전문 용어 하나 제대로 배워. 랜덤워크라는 거, 랜덤워크 이론을. 그래서 이게 주가의 흐름이에요. 주가의 흐름인데 규율이 없어요. 이게 내 사람이 누군가 주성뱅이에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의 주저매처 걸음걸이를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거랑 똑같대요. 이거 주가의 그래서 이름이 랜덤워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주성뱅이 걸른 거하고 주가 이름 같다. 그러니까 누구 주가를 예측한다는 거는 황당한 얘기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유튜브 보다가 주가를 당장 아는 것처럼 말하는 전문가들은 다 헛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아냐고. 당신이 알면 다시 그걸 돈 벌지 왜 방송에 나와 말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랜덤워크 말하는 건 매일매일의 주가 움직임은 어떤 특정한 패턴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랜덤워크이다. 장기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 퍼포먼스가 장기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누가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다 헛소리예요. 그래서 누가 동전 게임 이런 게임이 정면이 나오면 돈을 벌고 3달러, 반면이 나오면 이쪽을 잃는 게임하고 주가의 흐름을 똑같이 수익률을 계산해서 찍어봤더니 여기서 이거 보고 어느 게 동전 게임 주가 흐름인지 어느 게 주가 지수 흐름인지 당신이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둘이 같다라는 거야 게임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주가 흐름은 동전을 던진 게임하고 같다.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